안녕하세요. 사연을 즐겨 듣는 30대 초반 여성입니다. 이 채널에서 여러 가지 사연을 들으면서 참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을 때는 함께 감동받기도 했는데요. 채널을 구독하고 사연을 자주 듣게 되면서 저 또한 누구에게도 말 못했던 아픈 이야기를 털어놓을 수 있는 용기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리 긴 생애를 살아온 건 아니지만 저는 유년 시절부터 절대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한 명 있는데요. 최근 결혼을 하고 행복한 신혼생활을 보낼 예정이었지만 그 사람이 제 결혼식까지 와서 해방을 놓는 바람에 마음의 상처가 더 커져 정신과 치료까지 받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마음속에 꽁꽁 숨겨놓고 원망만 하고 살기에는 앞으로 제 인생이 너무 많이 남아있기도 하고 무엇보다 제가 마음속의 상처를 계속 간직하고 살아가기가 벅차서 사연을 털어놓고 홀가분해지고 싶어 제보를 하게 되었어요. 이 이야기를 털어놓고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제 마음 하나는 홀가분해지고 잊고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라며 사연을 적어봅니다. 저를 이토록 고통스럽게 만든 사람은 다름 아닌 저의 어머니입니다. 한 번도 어머니라고 불러본 적도 없고 어머니라고 생각한 적도 없지만 그래도 편의상 어머니라고 지칭하며 사연을 써봐요. 그 사람의 피를 제가 가지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화가 날 정도로 저에게 아무것도 해준 게 없는 사람입니다. 다른 친구들의 어머니처럼 둘도 없는 친구처럼 살가운 관계를 가지거나 아니면 정말 헌신적인 사랑을 주거나 하는 건 살면서 바라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예전처럼 만나지 않고 연락도 없이 살았으면 이렇게 어머니에게 분노의 감정을 가지지도 않았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의 어머니는 한 번도 제 인생에 어머니 역할을 해준 적도 없으면서 오히려 부모 자식 간의 연을 들먹이며 저와 동생을 이용하려고만 했어요. 저는 아주 어릴 때 어머니가 가족을 버리고 집을 나간 이래 홀아버지 밑에서 힘들게 자라왔습니다. 아버지는 경제적으로 성공한 직업을 가진 건 아니었지만 정말 가정적이셨고 세상에 둘도 없는 사랑을 주시며 저와 남동생을 키우셨어요. 가난했지만 불행하진 않았습니다.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아버지 덕분에 오히려 남은 세 가족이 더 끈끈한 유대감을 가질 수 있게 됐던 것 같아요. 그에 비해 어머니는 책임감이라곤 눈을 씻고 봐도 없고 허영심으로만 가득 찬 여자였습니다. 어렴풋하게 남아있는 어린 시절 어머니의 기억은 항상 화려한 장신구로 치장을 하거나 값비싼 피부 관리나 마사지를 받으러 외출하는 모습뿐이었고 가정주부인데도 손톱에 온갖 보석을 붙이고 진한 화장을 하곤 했어요. 가끔 집에 붙어 있을 때면 아버지가 돈을 많이 벌어오지 못한다며 들들 볶았어요. 집안이 그렇게 가난하면 맞벌이를 하던가 일하기 싫으면 적어도 자기 치장하는 거라도 줄였으면 형편이 훨씬 나아졌을 텐데 절대 가정을 아버지와 함께 책임지고 싶지 않아 했죠. 하다못해 집안일을 본인이 하고 집에서 밥을 지어 먹었으면 생활비라도 많이 안 들었을 텐데 본인이 그렇게 나가서 논다고 정신이 없고 집안일도 하기 싫어해서 어린 저에게 맡기거나 그 가난한 형편에 주기적으로 도우미 이모까지 불렀고 밥은 매일같이 외식을 하거나 배달 음식을 먹었어요. 그러니 돈이 남아날 일이 있나요? 처음부터 왜 결혼을 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께 듣기로는 외갓집에 빚이 많이 있었는데 결혼할 때 아버지가 그 빚을 거의 갚아줬다고 하더군요. 어머니는 아버지의 고운 심성을 이용해서 결혼을 한 뒤 자기 집 빚을 대신 갚게 하고 본인은 또 다른 빚을 내서 사치스럽게 산 거죠. 아버지가 그 사실을 알았을 때는 이미 남동생이 태어난 뒤였고 무척 허탈하고 화가 났지만 책임감이 강한 아버지는 가정을 망가뜨리고 싶지 않아 혼자서 묵묵히 참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런 아버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어머니의 일방적인 이혼 통보로 결혼 생활은 막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참다 못한 아버지가 경제권을 가져가고 생활비를 받아 쓰라고 통보하니 어머니가 집을 나가버린 겁니다. 처음엔 어머니의 철없는 행동이라 생각하신 아버지는 어머니를 달래서 집에 돌아오게 만들려고 숱한 노력을 기울이셨지만
어머니가 집을 나간 다음에야 꽤 오랜 기간 어머니가 외도를 저지르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것도 한 명만 만난 게 아니더군요. 몇 년 동안 온몸 치장하고 집안은 내팽개치다시피 하면서 산악회니 배드민턴 동호회니 여기저기 모임이란 모임을 다 참여해 거기서 여러 남자들과 불륜을 저지르고 있었더군요. 그러다 아버지가 더 이상 경제권을 어머니에게 맡기지 않겠다 선언하자 그중 가장 경제적 사정이 좋아 보이는 한 남자를 선택해 그 남자와 함께 야반 도주하듯 떠난 거고요. 이 사실은 그동안 어머니와 불륜을 저질렀던 다른 남자들이 어머니가 어느 날 갑자기 연락이 두절되자 집으로 찾아오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그 남자들에게 진 빚도 한두 푼이 아니었어요. 어린 저희는 외도라는 개념 자체를 알지 못했기에 무슨 일인지 눈치챌 수도 없었고 아버지는 어머니의 바가지 때문에 본업후에 대리운전 같은 부업까지 하면서 밤늦게 집에 돌아오셨다가 아침 일찍 나가기 일쑤였기 때문에 이전까지 알 수가 없었던 겁니다. 어머니가 허영심 많고 사치가 심하다는 것 정도만 알고 있었던 아버지는 열심히 벌어온 돈 대부분이 어머니의 외도를 위해 사용되었다는 사실에 무척이나 배신감을 느꼈어요. 주말이나 밤에도 자진해서 일을 하시곤 하던 성실하던 아버지가 며칠 동안 집안에 틀어박혀 술만 드셨을 정도니 말 다했죠. 거기에 그동안 어머니가 만나온 남자들에게 빌린 돈에 여기저기서 빌린 빚들의 실체까지 드러나게 되니 아버지는 삶의 의지가 사라질 정도로 큰 충격을 받으셨다고 해요. 어머니를 찾으려고 사방팔방으로 노력했지만 잠적한 어머니는 흔적조차 찾을 수 없었고 어디서 또 돈을 빌렸는지 일방적으로 이혼 소송을 걸었어요. 아마 같이 짐 싸서 나간 그 남자에게서 구한 돈이겠죠.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속이 시커멀 수 있는지 착하고 성실하게만 살아온 아버지는 충격으로 손이 떨릴 지경이었대요. 큰 원한이 있는 사람에게 악한 마음 먹고 버려도 못할 짓을 한 집에서 지내온 가족들에게 아무렇지도 않게 하고 있으니까요. 이런 여자와 몇 년을 함께 지내왔다는 게 소름 끼쳤다고 합니다. 자기 배 아파 낳은 자식들까지 구렁텅이에 몰아넣고 저 혼자 사치 부리며 잘 살겠다고 본척 만척하고 있는 사람을 어찌 엄마라고 할 수 있나요? 아버지는 어머니를 찾으려고 외갓집에도 찾아가 봤지만 빚 갚아줄 때는 대접해주던 외갓집에서 입 싹 닫고 모른다고 되려 아버지가 얼마나 어머니를 힘들게 했으면 하루아침에 집을 나가냐며 욕까지 했다고 합니다. 아무 수확 없이 집으로 돌아오면서 아버지는 두 번 다시는 저 집안 피가 섞인 사람들과 엮이는 일이 없도록 살겠다고 다짐하셨어요. 당장 삶을 그만두고 싶을 정도로 절망스럽고 배신감이 컸지만 집안에서 아무것도 모른 채 멀뚱멀뚱 아버지를 기다리고 있는 저와 동생을 보고 마음을 추스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어머니에게 사랑받은 적도 없고 유대감도 쌓은 적 없는 저희가 어머니가 짐을 싸서 나가는 동안 말리지도 않았고 집을 나간 뒤에도 한 번도 찾지도 않는 게 가장 마음이 아팠다고 해요. 당연한 일일지도 몰라요. 저희는 가끔 부르는 도우미 이모들이 어머니보다 더 가까운 관계였고 손이 많이 가는 아기 때는 시골에 계신 할머니 댁에 맡겨진 적도 있었기에 어머니와는 아무 유대감이 없었습니다. 나이를 조금 먹고는 하루 종일 유치원 종일반에서 선생님들과 함께 지내곤 했어요. 어머니의 얼굴을 보는 건 대부분이 아침에 진한 화장을 하고 유치원에 맡겨놓고 떠나는 모습과 한밤중 지독한 향수 냄새를 풍기며 집에 돌아오는 모습이 거의 다였습니다. 그렇다 보니 저도 동생도 어머니에게 말 한 번 붙이기 어려웠고 오히려 제가 어린 나이에 동생을 챙기는 애 늙은이가 되어버렸죠. 지금은 한번 크게 당하고 나니 오히려 더 단단해져서 웬만한 일이 힘들다고 생각도 하지 않게 되었다고 웃어넘기곤 하시지만 어른이 된 지금도 그때의 아버지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가늠조차 되지 않아요. 허영심 많고 엄마 노릇 제대로 하지 못한 아내를 참고 살면서 어떻게든 우리에게
어머니의 부재를 느끼지 않게 하고 싶었던 아버지였지만 상황이 이렇게까지 되니 이혼을 하고 어머니의 빈자리를 본인이 최선을 다해 메꿔주는 방법을 택하셨습니다. 일도 하고 가정도 돌봐야 해서 두 배는 힘드셨을 텐데 아버지는 그 힘든 일을 군말 한 번 없이 묵묵히 해내셨어요. 한 번도 저희에게 큰 소리 낸 적도 없고 그 흔한 하소연 한 번 한 적 없었습니다. 갑작스럽게 떠안게 된 빚 때문에 집안 형편은 더더욱 어려워졌지만 자식들 밥 굶을까 시간을 쪼개 동네 아주머니들께 요리도 배우실 정도였어요. 동네 어른들도 저희 처지가 딱하다고 생각하셨는지 지나가다 과일이라도 들려보냈고 아버지가 바쁘실 땐 찾아와서 반찬거리 하나라도 건네주시곤 하셨습니다. 어머니 복은 지질이 없지만 그런 선한 어른들이 주변에 많아서 저와 동생도 나쁜 길에 들어서지 않고 바르게 자랄 수 있게 되었어요. 지나고 보면 참 고마우신 분들이 많았고 그분들께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그런 눈물겨운 희생 덕분에 저와 동생은 어머니의 빈자리라곤 거의 느끼지 못하고 자랐습니다. 오히려 어머니가 집에 계실 때보다 집안 분위기가 더 화목했고 더 많은 사랑을 받고 자랐기 때문에 성격이 밝아지기까지 했어요. 어린 마음에 부모님의 이혼 사실을 아무렇지도 않게 털어놓진 못했지만 누구에게나 아버지는 자랑스럽게 소개할 수 있을 정도로 아버지를 존경했고 그런 분이 제 아버지라는 게 자랑스러웠습니다. 운동회나 학부모 참관 수업 때 다른 친구들의 어머니를 보면 부러운 마음이 들기도 했지만 그렇다고 어머니가 보고 싶다거나 찾아가야겠다는 생각을 했던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오히려 어머니가 집을 나간 게 다행이라는 생각도 했어요. 다만 한 가지 마음 아픈 건 저희에게 미안한 태도를 보이는 아버지였어요. 아버지는 항상 입버릇처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가 모자라서 너희에게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주지 못해서 정말 미안하구나. 삶을 살아가면서 아버지보다는 어머니의 존재가 더 큰데 그 큰 자리를 빈자리로 남겨놓아서 내가 너희에게 세울 낯이 없다. 많이 부족하지만 아버지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할 테니 마음에 안 차더라도 이해해줬으면 좋겠다. 동생과 저는 어릴 때부터 아버지가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게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해주신 서투른 밥을 먹을 때면 더 과장되게 맛있다고 했고 밝은 표정으로 제잘제잘 떠들곤 했죠. 나이를 조금 더 먹은 후엔 퇴근 후 녹초가 된 아버지가 더 힘들지 않게 집안일이나 요리도 알아서 다 해놓고 아버지가 집에 돌아오면 푹 쉴 수 있게 최선을 다했습니다. 너무 이른 나이에 철이 들어버린 저희 때문에 아버지가 더 마음이 아프셨던 것 같아요. 하지만 오히려 저와 동생은 아버지의 사랑을 일찍 알게 되어 공부도 더 열심히 할 수 있었고 성공해서 꼭 아버지 호강시켜드리겠다는 꿈을 위해서 노력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저와 동생은 보란듯이 명문대에 들어갔고 지금은 둘 다 대기업에서 일하고 있어요. 여기까지 오면서 많이 힘들기도 했지만 끈끈한 가족애가 다져지면서 어머니에 대한 분노도 많이 사라지고 마음속 상처도 많이 치유될 수 있었기에 정말 행복했어요. 어머니가 다시 저희 가족 앞에 나타나지만 않았다면 이렇게 어머니라는 사람의 존재를 영원히 잊고 행복하게만 살 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행복하게 잘 사는 저희 가족을 망가뜨리겠다고 작정한 것처럼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났어요. 그것도 반성하는 태도 하나 없이 아주 당당한 태도로 말입니다. 어머니가 다시 나타났을 때는 작년 가을쯤이었습니다. 저는 한참 결혼 준비로 눈코 뜰 새 없이 바빴어요. 대학교에서 만난 남자친구, 지금의 남편과 10년 가까이 연애를 하다가 결혼을 하려고 했을 때 코로나가 시작되었고 예정되어 있던 결혼식을 미루다가 겨우 본격적으로 준비했던 터라 마음도 조급했고 준비해야 할 것도 많았어요. 이미 저와 같은 상황에 놓인 예비 부부들이 많아서 예식장이나 샵 구하기가 하늘의 별을 따는 것만큼 어려웠거든요. 하필 나타나도 그럴 때 나타난 거죠.
물론 저에 대해 아무런 관심도 없고 자기 자신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사람이니 제가 어떤 상황인지 어머니가 알 리는 없었겠죠. 하지만 이것저것 신경 써야 할 건 많은데 그런 타이밍에 나타나니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마침 시골에 계신 할머니 몸이 몇 년 전부터 갑자기 쇠약해지셔서 아버지는 은퇴하고 시골로 내려가 계셨고 할머니를 홀로 놔두고 서울로 올라오기가 힘든 상황이라 대부분의 일은 저와 동생이 해결하고 있었어요. 그중 가장 큰 일 중 하나가 이사였습니다. 제가 몇 개월 후에 신혼집으로 이주하면서 혼자 남은 남동생도 그동안 살던 집을 정리하고 돈을 보태서 아파트 하나를 매매했거든요. 할머니 몸이 많이 안 좋으신데 아무래도 시골이라 의료 시스템도 잘 안 되어 있고 여태까지 저희 뒷바라지 하느라 힘드셨던 아버지가 다시 시골에 내려가서 할머니 간호도 하고 저희 집보다 더 낡은 시골집에서 지내는 게 못내 마음에 걸려서 아파트를 매입하고 새 집에서 모시기로 했습니다. 제가 이사갈 신혼집에서 걸어서 10분도 안 걸릴 정도로 가까운 거리라서 동생과 제가 번갈아가며 신경을 쓸 수 있었고 평수가 작긴 하지만 지어진 지 얼마 안 된 집이라 할머니와 아버지가 지내시는데 불편함도 없을 것 같아 이사를 가기로 결정한 거죠. 태어났을 때부터 한 번도 이사를 간 적이 없는 낡고 오래된 집이라 짐이 너무나도 많았어요. 결혼 준비도 하고 이삿짐 정리도 하려니 힘들었지만 그래도 새 집으로 이사 가서 할머니와 아버지를 모실 수 있다는 생각에 기분이 무척 좋았습니다. 틈만 나면 이삿짐 정리를 하느라 집안이 어수선했는데 그러느라 주변 신경을 크게 못 쓰고 있었어요. 그날도 버릴 건 내놓고 미리 새 집에 보내놓을 물건들을 차에 실어 갖다 놓으려고 현관문을 열어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자를 얼굴까지 푹 눌러 쓴 웬 중년 여자가 집안을 기웃거리더군요. 그동안 이 동네에서만 지내면서 동네 사람들 얼굴은 웬만큼 다 눈에 익었는데 한 번도 본 적 없는 사람이라 저도 동생도 의아해서 짐 싸던 걸 멈추고 빤히 쳐다봤습니다. 행색이 워낙 이상하기에 처음에는 버릴 물건 가져가도 되냐고 물어보려는 건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여자는 저희 얼굴을 보자마자 당당하게 집 안으로 들어오더군요. 당황한 동생이 현관문 앞으로 나가서 왜 남의 집에 함부로 들어오시냐고 무슨 일이냐 물어봤더니 그 중년 여자가 그제서야 얼굴까지 눌러 쓴 모자를 벗었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동생도 얼굴을 못 알아보고 멀뚱멀뚱 쳐다보고만 있었는데 그 여자가 당당하게 꽥 소리를 지르더군요. 니들은 아무리 시간이 지났어도 그렇지 엄마 얼굴을 못 알아보냐? 그 말을 듣고 나서야 얼굴이 기억이 나더군요. 동시에 표정이 숨길 수도 없을 정도로 확 굳었습니다. 동생은 너무 어릴 때 마지막으로 어머니 얼굴을 봤기 때문에 도저히 얼굴을 봐도 모르겠는지 저와 어머니 얼굴만 번갈아서 보다가 굳어버린 제 얼굴을 보고 정말 어머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 같았습니다. 저와 동생이 화나고 당황스러워서 아무 말도 하지 않자 집에 들어와도 된다는 뜻으로 알았는지 아니면 들어오지 말라고 해도 처음부터 뻔뻔하게 들어올 작정이었던 건지 어머니가 집 안으로 들어와서 제 집처럼 거실바닥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이 집은 변한 게 없다니 아직도 구질구질하다니 뭐라니 혼잣말을 하며 집안을 두리번거리는데 눈이 뒤집힐 것 같더군요. 바로 짐 싸던 걸 던져놓고 어머니 앞으로 가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도대체 뭐 하는 거야? 여기가 어디라고 함부로 들어와? 당장 나가요. 아니 은혜, 너 그게 무슨 말이니? 오랜만에 봤는데 엄마가 보고 싶지도 않았어. 그동안 너희들끼리 이 코딱지만한 집에서 산다고 고생이 많았겠구나. 너희 아버지는 코빼기도 안 보이는 게 그럴 줄 알았어. 너희만 놔두고 또 어딜 간 거니? 아버지란 사람이 애들만 남겨두고.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안 가는 건데. 미안하다. 은석이 너도 많이 컸구나. 못 알아보겠다 얘. 이렇게 말하면서 눈물을 글썽거리며 감동한 척을 하는데 기도 안 차더라고요. 누가 보면 어머니가 강제로 저희와 떨어졌다가 다시 만난 줄 알 정도로
혼자서 보고 싶었다니, 생각이 나서 편하게 잠도 못 잤다느니 하는 이야기를 뻔뻔하게 내뱉는데 어이가 없어 할 말도 없더군요. 본인이 바람나서 자식 다 버리고 집 나간 거면서 어떻게 그렇게 말하냐고 목소리를 높였더니 하는 말이 더 가관이었어요. 어머, 은혜야, 너 잘못 알아도 한참 잘못 알고 있네. 너희 아버지가 어렸을 때 나를 그렇게 구박하고 돈 한 푼 안 주겠다고 소리치던 거 기억 안 나? 지금 이렇게 자식들도 버리고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있을 양반인데 나한테는 얼마나 심했겠어. 너희 아버지 가정폭력이 너무 심해서 내가 살려고 도망친 거야. 은석이 너도 그렇게 알고 있니? 어린 저희가 기억을 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는지 뚫린 입이라고 거짓말을 술술 내뱉는 어머니를 보고 저는 폭발하고 말았어요. 다른 건 다 참아도 어떻게 아버지한테 가정폭력을 당했다는 이야기를 함부로 꺼내나요? 오히려 폭력이 있었다면 그 여자가 저희와 아버지에게 한 거죠. 혼란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던 동생도 어머니 입에서 아버지 이야기가 나오자 불같이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그런 말을 하냐고요? 어머니는 동생이 너무 어릴 때라 제대로 된 기억을 하지 못하고 아버지 성격에 어머니가 무슨 일을 벌였는지 말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아직도 아버지를 얼마나 만만하고 물같이 보고 있는지 제 속이 다 뒤집힐 지경이더군요. 제가 막 소리 지를 땐 뻔뻔하게 받아치던 어머니란 여자도 덩치 큰 성인 남자인 동생이 아버지 욕하지 말라고 화를 내니 당황하는 것 같았어요. 아마 자기가 피해자인 척 말하면 저와 동생이 어머니 편 들 거라고 생각하고 들어온 건데 씨알도 안 먹히니 당황스러웠겠죠. 동생이 어머니를 일으켜 세워서 현관으로 집어 던지다시피 밀어냈습니다. 그리고 문 닫기 전에 한마디 단호하게 소리쳤어요. 아줌마, 우리 이제 이사 가니까 함부로 찾아오지 마. 우리 아줌마랑 이제 엮이기 싫고 난 한 번도 아줌마 가족이라고 생각한 적 없어. 한 번만 더 찾아오면 주거 침입으로 신고할 거야. 알겠어? 동생이 그렇게 말하자 어머니란 여자 표정이 확 변하더군요. 그리고 그제서야 구린 속내를 내보이기 시작했어요. 동생이 매몰차게 현관문을 닫으려고 하자 현관문에 막 매달려서 다시 들어오려고 안간힘을 쓰면서 소리 지르더군요. 이사? 어쩐지 집안이 난리 법석이더라니. 어디로 이사 가는데? 이 집은 어떻게 하고? 이 집 사는데 나도 보탰어. 내 돈도 들어가 있다고. 이 집 팔고 얼마 받았어? 내 몫은 줘야 할 것 아냐? 아무렴 그렇지. 괜히 온 게 아니더군요. 서울 집값 치솟으니까 자기 돈 받아보겠다고 기어들어온 거예요. 자기가 어디서 뭘 하고 지냈는진 모르겠지만 30년 전 서울에 집 산 것보다 더 많은 돈을 벌었겠나요. 코딱지만한 집인데도 목도 좋고 교통도 편리해져 집값이 꽤 많이 올랐는데 그걸 노리고 뒤늦게 찾아온 꼴을 보니 화가 나는 게 아니라 무서울 지경이었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자기 배 아파 낳은 자식한테 이럴 수가 있나요? 도저히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도 없는 추악한 면모에 동생도 저도 기가 질려서 대꾸도 하지 않고 현관문 닫아버렸어요. 안전고리까지 잠궜는데도 문 열라고 난리를 치는 통에 경찰을 부르겠다고 했습니다. 불러보라고 엄마가 자식들 보러 오는데 경찰이 어떡할 거냐고 뻔뻔하게 나오길래 진짜 경찰에 전화했어요. 정말로 경찰을 부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지 계속 패악질을 하던 어머니란 여자는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하자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그땐 겁이 나서 그런 거라고 생각하고 경찰분들께 죄송하다 말씀드리며 자초지종 말하고 사건을 마무리했는데 나중에서야 왜 경찰이 오자마자 불이 나게 도망쳤는지 제대로 알게 되었죠. 그때 경찰 부른다 말하지 말고 불렀으면 그 뒤에 일까지 질질 끄는 일 없었을 텐데 아직도 후회가 되네요. 그 뒤로 이삿짐을 싸는 내내 어머니가 또다시 집안으로 무단 침입할까 두려워 문도 못 열어놓고 지냈어요. 집에서 나오면 누군가 지켜보고 있을까봐 두렵기도 했고 실제로 시선이 느껴지기도 했어요. 동생도 집을 나올 때마다 뒤통수가 따갑다고 하더라고요. 저희가 너무 신경이 예민해져서 그렇게 느끼는 거라고 생각했지만 하루는 길에서 마주친 동네 아주머니가 이상한 사람이 제 차 옆을 서성거리며 한참이나 자동차 안을 들여다보고 있었다고
조심하라는 말을 전해주고 나서는 노이로제가 걸릴 뻔했습니다. 자동차 안에 뭐 대단한 거 들어있었던 건 아니지만 아무래도 제 번호도 있고 인쇄한 청첩장도 의자 위에 올려져 있었거든요. 제 번호로 전화나 문자가 오는 일은 없었지만 신경이 너무 예민해져 남편에게 말하고 신혼집에 예정보다 일찍 입주하기로 했습니다. 10년 가까이 연애를 이어가면서 남편은 저희 집 사정을 웬만큼 잘 알고 결혼식에 아버지 혼자 오시는 것도 알고 있거든요. 예비 시댁도 제 이야기를 듣고 제 마음 걱정해 주시며 집에 가기 무서우면 필요한 짐은 시부모님이 가지고 와 주시겠다고까지 했어요. 곧 결혼할 예비 신부가 이런저런 일로 신경 많이 쓰면 건강 해친다면서요. 시부모님마저도 제 걱정을 이렇게 해주는데 피 나는 친엄마가 저를 이렇게 대한다는 게 서럽기도 하고 화가 무척 나더군요. 하지만 어차피 어머니 없이 살아온 인생인데 이제 와서 어머니 탓한다고 달라지는 것도 없고 앞으로 영원히 엮이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과 동생에게 뒷정리를 맡기고 잊어버리려고 했습니다. 그 뒤로 몇 개월 동안 어머니 관련된 이야기가 들리지 않게 되자 적당히 잊고 살게 되었고 준비한 대로 결혼식까지 진행하게 되었어요. 참 다행이라고 생각했는데 정말 큰 사건은 그 뒤에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제 결혼식장에서 말이죠. 결혼식 당일 저는 아침부터 식장에 들어설 준비로 무척 바빴습니다. 머리하고 화장하고 웨딩드레스까지 입어야 하니 여기저기 방문하면서 정신이 없었죠. 그래도 그토록 바라던 결혼식을 오늘 한다는 생각에 마음이 너무 들뜨고 행복했어요. 디자이너 분들이 해주신 머리와 화장도 마음에 쏙 들었고 남편과 함께 심사숙고해서 고른 웨딩드레스도 너무 예뻐서 꿈만 같았죠. 그렇게 행복하기만 한 마음으로 식장에 도착해서는 신부 대기실에서 지인들을 기다리며 사진도 찍고 수다도 떨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이전까지 이사도 있고 어머니 때문에 마음 졸이는 일이 많아서 결혼 준비하는 것도 벅찼는데 막상 결혼식 당일이 되니 그동안 마음 고생한 일은 생각도 나지 않고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날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골에서 할머니와 아버지도 올라오셔서 한박 웃어주셨고 동생도 기분이 무척 좋아 보였어요. 그런데 시작까지 얼마 남지 않았을 때 갑자기 밖에서 시끌시끌 하더라고요. 소란이 일어날 일이 없는데 가슴이 덜컹했습니다. 제가 불안해하며 나가려고 하니 동생과 아버지가 저를 가로막으며 신부는 안에서 마음 편하게 있는 거라며 만류했어요. 아버지는 할머니를 돌봐드려야 해서 동생이 밖에 나가서 무슨 일인지 알아보기로 했는데 나간 동생이 한참 동안 안 들어오더군요. 밖에서 일어나는 소란은 좀 더 커져 있고요. 밖에서 나는 소리라 말소리가 잘 들리지 않고 웅얼거리는 소리로 들렸지만 군데군데 동생 목소리 같은 고함 소리도 섞여 들리기 시작했을 때쯤 저는 마음속으로 어머니가 기어이 제 결혼식장에 찾아왔다는 생각에 머릿속이 하얗게 질렸어요. 그제서야 아버지에게 그동안 있었던 일을 말씀드렸더니 아버지도 하얗게 질린 표정으로 밖으로 나가시더군요. 불안하고 화나는 마음에 눈물이 터져 나오려는 걸 애써 참고 있는데 아버지가 나가시다가 뒤돌아서 저를 안심시키셨습니다. 은혜야, 아빠가 알아서 할게. 아빠 믿지? 어떻게 준비한 결혼식인데 절대 망치는 일 없게 잘할 테니까 너는 예쁘게 화장한 얼굴 지워지지 않게 행복한 생각만 하고 있어. 아빠가 다른 건 못 해줬지만 우리 딸 결혼식은 행복하게 할 수 있게 할게. 그 말씀을 듣는데 참았던 눈물이 핑 돌면서 마음속이 어찌나 든든해지던지요. 애써 한 화장이 지워질까 눈물을 자꾸만 닦으려고 해도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 우리 아버지 이렇게 힘들게 나를 키웠는데 내가 그깟 여자 때문에 결혼식 망치면 되겠나 하는 마음이 들면서 더 강해져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실제로 아버지가 나가고 시간이 조금 지나자 상황이 무마된 듯 소란도 사라졌어요. 예정대로 결혼식을 잘 마쳤고 어머니가 갑자기 나타날까봐 불안했지만 신경 쓰지 않고 행복하게 식을 진행했습니다.
동생 표정이 많이 어두워진 게 마음에 걸리긴 했지만 동생도 이내 털어버린 듯 진심으로 저를 축복해 주었어요. 그렇게 가족들 덕분에 아무 걱정 없이 신혼여행까지 마치고 돌아왔어요. 자세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날 일어난 일은 제가 신경 쓰지 않고 넘어간 게 너무 죄송한 마음이 들 정도로 큰일이더군요. 그 일을 결혼식 진행 중에 알게 되었다면 분한 마음에 기절했을지도 모를 정도였습니다. 저만은 행복하게 결혼식을 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동생과 아버지가 모든 힘을 다해 저를 지켜주었던 거죠. 예상대로 그날 소란을 일으킨 건 어머니였습니다. 제 차와 집안 우편물을 주기적으로 감시해서 결혼식 장소와 시간을 알고 찾아온 거죠. 저는 일찍 신혼집에 입주해서 몰랐는데 제가 이사를 가고 나서도 어머니는 집에 찾아와서 행패를 부린 모양이더군요. 결혼 준비로 바쁜 제가 신경 쓰고 불안해할까봐 동생이 저에게는 알리지 않고 저 혼자 어머니를 막아왔던 거죠. 그 사실을 알고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어머니는 이유는 모르겠지만 외도를 저지른 남자와 헤어지게 된 것 같았고 돈이 급한 듯 자꾸만 자기 몫의 돈을 달라고 고함도 질렀다가 동생이 보고 싶었다거나 아버지가 가정폭력을 일삼았다나 뭐라나 저번에도 한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면서 동생의 마음을 돌려보려고 했대요. 당연히 모든 걸 다 알고 있던 동생은 어머니를 문전박대했고 새 집으로 이사를 가면서 인연도 끝이 났다고 생각했다네요. 하지만 결혼식장을 어떻게 알았는지 찾아와 신부 대기실까지 들어오려던 어머니를 제 오랜 친구들이 저지하면서 소란이 일어났고 동생과 아버지가 내쫓으려고 했지만 엄마가 딸 결혼하는데 오는 게 뭐가 문제냐며 딸 결혼식 하는데 안 부른 아버지와 동생이 제정신이 아닌 것 아니냐며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난동을 피웠습니다. 한복까지 차려입고 자기가 제 엄마라고 사람들에게 소개하던 모습에 사정을 알고 있는 제 친구가 화를 내며 어머니를 저지하다 소란이 시작된 거죠. 하필 그때 신부 대기실에 들리려던 시부모님이 마침 지나치다가 그 소동을 목격하게 되었고 동생과 아버지는 제 시부모님 보기 너무 죄송스럽고 부끄러운 마음에 쥐구멍에라도 들어가고 싶었다고 합니다. 시부모님도 그 소동을 보시고 무척 놀란 듯한 표정을 짓고 계시다가 상황을 말리지 않고 그냥 다른 곳으로 가셨다고 해요. 아버지와 동생은 혹시나 시부모님이 화가 나서 식장에서 파혼을 시킬까봐 몹시 두려운 마음에 어머니를 어떻게든 빨리 내보내려고 했지만 어머니는 이미 제정신이 아닐 정도로 흥분해 있었습니다. 결국 도저히 안 될 것 같아 아버지가 식장 관계자분들도 부르고 아버지 친구분들도 모아서 어머니를 끌고 나가려고 할 때 갑자기 경찰이 들이닥쳤습니다. 처음에 아버지는 상황을 보고 있던 누군가가 대신 경찰에 신고를 해주었다는 생각에 조금 있으면 식이 시작되는데 상황이 더 악화될까봐 마음이 바짝바짝 타는 것 같았대요. 그런데 경찰이 벼랑간 수갑을 꺼내들고 어머니를 체포했다고 합니다. 너무 놀란 아버지가 무슨 일인지 경찰에게 물어보니 글쎄 어머니가 부동산 사기에 연루가 되었다고 하더군요. 누군가 어머니의 얼굴을 보고 경찰에 신고를 한 거죠. 다행히 상황을 목격한 사람들이 제 상황을 다 알고 있는 절친한 친구들이나 아버지 친구들 뿐이라 아버지는 일단 놀란 가슴을 가라앉히고 놀라셨을 시부모님께 사과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시부모님이 예상치 못한 충격적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시어머니가 몇 년 전 사기를 당해 큰돈을 잃었는데 그 주범이 어머니였던 거예요. 시부모님이 그때 땅을 사려고 여기저기 찾아보다가 어머니를 만나게 되었는데 어머니는 일명 기획부동산 업체를 운영하면서 토지 사기로 수익을 내고 있는 사기꾼이었습니다. 정확히는 어머니의 외도 상대였던 남자가 업체를 운영하고 어머니가 여기저기 모임을 다니면서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역할을 하는 공범이었다고 해요. 처음으로 토지 거래에 나선 시부모님은 지식이 전무하셨고 이것저것 알아서 해주고 지식도 많아 보이는 어머니를 신뢰하고 토지를 매입하셨어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그 토지가 아무런 가치가 없는 땅이었어요. 그런 일만 업으로 하니 잘 모르는 일반 시민인 시부모님을 대상으로 이 땅이 얼마나 좋은 땅인지 땅 거래만 몇십 년을 해왔는데 이보다 좋은 부지가 없다느니
개발 예정이 몇 년 뒤로 나와 있다느니 허황된 이야기를 하면서 거래를 하게 만든 거죠. 상황을 알게 되었을 때는 이미 둘 다 잠적한 뒤였다고 합니다. 경찰에 신고를 하고 같이 당한 피해자들을 찾아보면서 주범인 남자는 건거를 했지만 어머니는 여태까지 잡지 못하고 있었는데 마침 제 결혼식장에서 마주치고 깜짝 놀라신 거죠. 시부모님은 어머니의 얼굴을 보자마자 경찰에 신고를 하셨습니다. 어머니가 결혼식장에서 난동을 피운 것도 죄송한데 시부모님을 상대로 사기까지 친 범죄자라는 걸 알게 된 아버지는 시부모님 앞에서 얼굴 들 낯이 없었다고 해요. 물론 이혼하고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된 지 오래되었지만 시부모님에게 범죄를 저지른 사람과 저희 집안이 어떻게든 엮여 있었던 거잖아요. 그런데 죄송해하는 저희 아버지를 시부모님이 안심시키며 저희 집안과 어머니는 아무 관계도 없는 걸 알고 있는데 왜 그런 걸로 사돈을 원망하겠냐며 오히려 사람 좋게 웃어주셨다고 해요. 그때 시부모님이 해주신 따뜻한 말씀을 아버지는 영원히 잊을 수 없을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사돈어른, 오히려 저희는 사돈어른께 감사합니다. 주범인 사기꾼 놈은 검거가 되었다고 해도 옆에서 바람 잡았던 여자를 못 잡은 게 못내 분해서 저희는 잠도 제대로 못 잤는데 이제야 두 발 뻗고 잘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돈어른이 은혜를 혼자 힘들게 잘 키워주신 거 저희가 모르는 것도 아니고 은혜와 아무런 관련도 없는 여자 때문에 사돈어른이 이렇게 고개 숙일 일이 뭐가 있나요? 은혜 성품이야 저희가 10년이나 봐왔는데 걱정하지 마셔요. 이제 애들 결혼식 방해할 사람 아무도 없으니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이들 앞으로 행복하게 잘 살길 바라면서 식을 마치는 것 아니겠어요? 아버지가 이 이야기를 전해주시는데 시부모님께도 너무 감사하고 묵묵히 그 충격을 감내했을 아버지와 동생에게도 고마운 마음에 눈물이 참을 수 없이 흘러내렸습니다. 오직 저 하나 행복하게 결혼식을 올리길 바라는 마음에 신혼여행을 마치고 돌아올 때까지 아무런 말 없이 든든하게 저를 지켜준 고마움을 어떻게 잊나요? 시부모님도 많이 놀라셨을 거고 여차하면 파혼 선언을 했어도 이해가 될 상황인데 오히려 저와 저희 가족을 감싸주시는 성품에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시부모님께 감사한 마음과 가족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복합적으로 섞여 한참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아버지가 한참 우는 제게 미안했는지 또 가슴 아픈 이야기를 꺼내셨어요. 못난 부모 때문에 고생이 많다고요. 그 얘기를 듣는데 어찌나 마음이 아픈지요. 아빠, 저한테 부모님은 아빠 하나밖에 없는 거 알잖아요. 그 여자는 내 부모가 아닌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아빠가 혼자서 저랑 은석이 키운다고 얼마나 고생했는지 우리가 잘 아는데 왜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그래도 아빠가 시골로 내려가 있는 동안 그런 일이 있었던 것도 모르고 아빠는 그래도 나는 이혼했지만 너희가 자라면서 엄마가 필요할 수도 있으니까 언제든 반성하고 찾아오라고. 그래서 이사도 안 갔다. 너희 엄마라는 그 여자가 자기 잘못을 알고 진심으로 후회하고 반성한다면 그리고 너희들도 살면서 엄마가 필요할 테니까 언제든 돌아오라고. 그런데 범죄까지 저지를 사람인 줄 누가 알았겠니? 진작에 이사를 갔으면 네 결혼식에 찾아오는 일도 없었을 텐데. 아빠가 사람을 너무 믿고 우유부단해서 너희들이 고생이 많구나. 아버지가 그렇게까지 말씀하시자 마음이 찢어질 듯 아파서 제 인생의 부모님은 태어날 때도 죽어서도 아버지 한 분밖에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제야 아버지도 고맙다고 웃음 지으며 살짝 눈물을 글썽이시더군요. 약한 모습을 보이시는 아버지를 꼭 안아드리며 앞으로는 제가 아버지 보살피겠다고 약속드렸어요. 충분히 잘해주셨으니 저희에게 부디 죄책감 가지지 말아달라고요. 그 이후 저희 가족은 다시 평범하고 행복한 생활로 돌아갔습니다. 시골에서 지내던 할머니와 아버지도 거의 매일같이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지나온 세월이 참 아프고 힘들었지만 살면서 겪을 힘든 일, 초창기에 한꺼번에 다 겪었다 생각하고 앞으로는 행복한 일만 있으리라 믿습니다. 혹시 어머니라는 여자가 출소 후 찾아올까봐 저나 동생 모두 어머니가 찾지 못하게 서류 절차를 다 마쳤고
혹시 몰라 경찰에 접근 금지 신청까지 걸어놨네요. 새 집으로 이사가서 아마 앞으로는 찾으려 해도 찾을 수도 없을 테지만요. 시부모님도 남편도 제 마음의 상처를 더 걱정해 주시고 누구보다 사랑을 많이 주셔서 매일매일이 행복하기만 합니다. 또 다른 소중한 가족이 생겨서 2배로 사랑받는 기분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가끔씩 그 여자 생각을 하면 울컥 화가 차오르고 잠도 잘 오지 않아 병원에서 수면제를 처방받기도 했지만 시부모님과 가족들의 사랑으로 지금은 잠도 잘 자고 상처도 많이 치유가 되었습니다. 이곳에 사연을 털어놓고 나면 앞으로 그 여자 생각은 영원히 하지 않으려고 해요. 익명의 힘이라는 게 이런 건가 싶습니다.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혹시 저와 같이 힘든 일을 겪으신 분들도 사연을 제보하고 잊어버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현실을 살아가면서는 누군가에게 쉽게 할 수 없는 이야기지만 그래도 이렇게 털어놓고 나면 속이 시원해질 테니까요. 힘든 일이 있어도 어떻게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사랑받았던 일들만 떠올리려고 노력하시고요. 저 역시 앞으로 더 훌륭한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면서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